동시에 존재하는 그 상태들 중 과연 어떤 것이 실제의 측정 결과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자연이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측정을 통해서 말이죠. 우연은 우리를 지배하고 삶은 거대한 행운의 게임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다 믿는 사람은 어쩌면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1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우연을 그저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카오스 이론은 사소한 우연이 얼마나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었고, 양자물리학은 우연이 아주 작은 입자들의 낯선 세계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우연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죠. 그럼 이런 우연은 과연 성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왜 성공에 대한 조언은 쓸데없을까요? 어떤 이들은 우연하게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고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세상에 알릴 수 있다 느낍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성공에 관한 자기계발서를 집필하기도 하죠. 서점에 가보면 전혀 쓸데없는 인생의 조언에 담긴 책들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진짜 좋은 책들을 찾을 수 없게 시야를 가려버리죠. 사람들의 뇌를 한없이 가볍고 부풀려진 글로 채워주고 그럴듯한 말로 현혹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공에 관한 고리타분한 조언들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똑같은 생각,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똑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세상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전략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기부여에 관한 강의를 하지도 않고 성공에 관한 조언을 담은 책을 쓰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생존자 편향이라고 하죠. 이와 관련해 2차 대전에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생존에 돌아온 전투기들을 조사한 결과 몸체의 특정한 부분에 총탄 자국이 집중적으로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받았던 그 부분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죠. 하지만 이윽고 그것은 잘못된 결정임이 드러났습니다. 전투기에 난 총탄 자국은 전투기가 무사히 생존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격추되어 귀환하지 못했던 전투기들이 중요한 부분에 총탄을 맞아서 치명적 손상을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생존한 전투기들의 탄환 흔적이 없던 부분을 더욱 보강한 결과 생존율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연히 지배하는 삶에서 운이 좋은 승리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결코 영리한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두렵더라도 실패자들의 운명도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세가 넘은 노인은 그의 건강 비결로 여러 가지를 꼽겠지만 그와 똑같은 생활 방식을 고수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헐리우드의 배우들은 단 한 편의 촬영으로 수백억을 벌어들이지만 비슷한 재능과 오히려 더 뛰어난 외모를 가졌음에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생존자 편향은 심지어 기이하고 역설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사람들을 축하해주되 그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우연의 의미를 무시하고 오직 개인의 노력만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든다 사람들에게 주입할 때 누군가는 자신을 자격 없는 실패자로 여기고 또 누군가는 자신은 우월한 사람이며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오류들, 그런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 했고
그렇게 노력했다면 성공했을 것이고, 빵이 없는 사람은 노력을 해야 하고 케이크를 꿈꿔야 하고, 이렇게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신화는 오늘날 마치 종교적 신념과 같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언제든 새로운 방향으로 휘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실패를 조금 더 너그럽고 편안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어떤 일이 잘못된 것이 반드시 우리 탓은 아닙니다. 주식에 잘못 투자해서 모아놓았던 돈을 다 날렸을 때, 어렵게 장만한 중고차가 얼마 못 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퍼져버릴 때, 그토록 바라던 승진에서 탈락하고 나 대신 그 무능력한 동료가 승진했을 때, 그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때 우연히 우리의 편이 아니었던 것 뿐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을 알아차리고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는데 매우 미숙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지는 잘 알아차리고 냄비에 잠깐만 코를 대도 음식이 맛있을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과 통계, 행운과 우연에 관련된 일에 대해선 우리의 직감은 늘 빗나가곤 하죠. 인간이 우연과 가능성을 판단하는 그 능력은 귀가 어두운 집고양이가 피아노를 치는 실력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직관은 믿을 수 없는 그 사건들의 연이은 발생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우연은 의심스럽게 느껴지기에 우리는 차라리 숨은 원인을 찾고자 애씁니다. 하지만 세상엔 날마다 수많은 우연이 일어나죠. 그렇기에 항상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성이 있는 일들만 일어날 가능성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지극히 낮습니다. 세상은 아주 작은 입자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우주에서 마구 돌아다니며 서로 결합하거나 밀어내죠. 허공의 저 알갱이들은 오른쪽으로 날아갈지 왼쪽으로 날아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모든 일은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우연과 관련된 카오스 이론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편리하고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부분들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독일에서 기계를 조립하는 사람에게 남미의 날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의 세탁기가 잘 돌아가는 것은 아프리카의 코끼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게 사람들은 모든 일을 서로 분리해서 바라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실제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그 촘촘한 망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폭풍우를 불러오듯 저 멀리 떨어진 화성에서의 운석의 충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죠. 그렇게 물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발걸음, 모든 호흡, 모든 눈 깜빡임 하나, 그것들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또는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래를 엄청나게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짓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의 호흡 하나가
세상에 일어날 일들의 수많은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옆에 잔디밭에 앉아있는 그 나비들도 모두 우리와 똑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연에 대한 의미를 탐닉할 때 우리는 양자물리학을 살펴보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양자물리학은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죠. 그냥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학일 뿐입니다. 하지만 양자물리학의 어려움은 우리 일상의 대상, 그 범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듯이 양자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특성은 대상들이 여러 가지의 상태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선 볼 수 없기에 그렇기에 상당히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양자물리학을 접해본 적이 있든 없든 누구도 이것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럼에도 우리는 약간의 용기를 내고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원자는 왼쪽으로 가는 동시에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한편으론 온전하며 한편으론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가 실제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악어가 얼마나 닭 울음소리를 낼 수 있는지 또는 숫자 3이 무슨 색인지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날아다니는 전자의 실제 위치는 없습니다. 그저 여러 곳에 동시에 머물 뿐이죠. 하지만 그런 가능성의 중첩의 상태는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측정이 결국 상태를 변화시키고 자연으로 하여금 확정짓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흐릿하게 분포되어 있던 것이 우리의 측정을 통해 명백하고 확정적인 것이 됩니다. 굳게 닫혀있는 마술 상자 안에 비둘기가 들어있다고 마술사는 장담합니다. 상자의 뚜껑이 닫혀있는 동안 상자 안에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는 한 비둘기는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열면 그 측정을 통해 비둘기는 사라지죠. 상자가 닫혀있을 때 동시에 존재하는 그 모든 가능성, 그것은 파동함수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쩌면 입자 자체도 자신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자연은 이런 정보들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애완고양이는 소파 뒤에 편안하게 누워 들키기 전까지 여러분의 신발을 앞발로 핥혀 놓습니다. 하지만 양자 입자는 여러분의 그 측정 전에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하고 그 어떤 계산법으로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 측정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양자의 우연성은 측정의 순간에 본격적인 문제가 됩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그 상태들 중 과연 어떤 것이 실제의 측정 결과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자연이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측정을 통해서 말이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자에서 여러분이 뚜껑을 열든 엑스레이를 찍든 온도를 재든 광선을 비추든 여러분은 그 어떤 행위들로 인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행동이 결국 측정에 속하며 파동함수의 붕괴를 가져오고 중첩의 상태를 끝내며 우연이지만 결국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양자의 우연성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대상들조차 결합합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작용하고 아주 순간적으로 지체 없이 이루어지죠.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죠. 마치
두 개의 현실이 존재하는 듯 보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예측 가능한 거시적 세계. 우연이 지배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입자들이 움직이는 미시적 세계. 여기에 더해 휴 에버렛은 또한 다중우주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가능성이 또 다른 평행우주에서의 현실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세상이 예측 가능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지 아니면 우주의 근본적 설계도 어딘가에 우연히 깃들어 있는지 끝내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엔 태풍을 불러오는 나비가 있고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은 고양이도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어쨌든 엄청난 우연들의 축적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기까지 수많은 얼토당토하는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수십억 년, 수백만 년 동안의 우연. 그 시간들을 떠나서라도 셀 수 없이 많은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 엄청난 양의 기가 막힌 우연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끔찍한 전쟁터에서 수십 세대 동안 화살과 칼을 피해왔고 그리고 총알까지 피했습니다. 우리의 고고조 할머니가 나중에 우리의 고고조 할아버지가 될 그 친절한 젊은이를 우연히 만나게 된 계기는 여행 중 우연히 다리를 다쳐 그 동네에 하룻밤 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막힌 우연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행운은 더 많은 기이한 우연의 연결고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원인을 찾아왔습니다. 어린아이조차 달의 모양이 왜 항상 똑같지 않은지 궁금해하고 봄에 눈사람이 녹는 이유와 애벌레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원인 찾기를 통해 우리는 발전해왔고 태양계에서 지배하는 종으로 등극했습니다. 우리는 원인에 대한 질문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에선 그 끝없는 원인의 사슬에선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끝내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을 우연이라 설명합니다. 결국 그런 우연성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 속에서도 다채로운 미래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곳곳에선 날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듯 우연의 존재로 우주는 정말로 놀라워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우연을 통해 우주를 정말 놀라운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좀 더 나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연은 사실이며 우리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우연의 가장 깊은 원인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결국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은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우연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는 번번이 우연을 잘못 판단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초감각적 현상들이 실존하는지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우연인지, 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실패하는 게 과연 우연인지. 우연이 지배하는 세상에선 이런 질문들이 더 중요합니다.